요즘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며느리가 시부모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건데 몇 달에 한 번 오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은 가장 불편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시댁을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며느리들이 많다고 합니다.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대와 암묵적인 규칙 속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반면 많은 시어머니들은 우리는 다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피하는 걸까? 라며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며느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시댁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중하며 무리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연락을 해왔고, 그녀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평범한 식사 자리였지만 식사가 끝난 후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며느리가 시부모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건데 몇 달에 한 번 오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순간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이었죠. 이후로 그녀는 점점 시댁 방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며느리들이 시댁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며느리에게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차인 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시댁을 방문하고 집안일도 도왔으며 시부모님의 건강도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그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셔서 집안일도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좀 더 자주 와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구나. 그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기대치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녀가 직장에서도 바쁘고 지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시어머니는 우리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다 했어.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시부모님도 챙겼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시댁 방문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며느리에게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시댁은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역할을 무조건적으로 희생과 봉사로만 본다면 며느리는 부담을 느끼고 관계를 멀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며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요가 아닌 협력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사사건건 아들 며느리 일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차인 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단란한 신혼생활을 꿈꾸었지만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집이 너무 어수선해서 조금 치워줬어.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아침은 먹었니? 남편 점심 도시락은 챙겼어? 저녁은 뭐 해줄 거니? 등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간섭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일상이 점점 통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참다 못한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불편함을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가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기면 되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개인 공간과 생활을 침범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신경 써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도 신혼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이라 저희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요. 앞으로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이후 조금씩 거리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은 며느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남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차인 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을 최선을 다해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한 점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는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 며느리는 직장도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하더라. 애까지 키우는데도. 어쩜 그렇게 부지런한지 몰라. 너도 그 애 좀 본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마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친척 모임 때마다 시어머니는 다른 며느리들과 그녀를 비교하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내 형님 며느리는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던데 넌 아직 멀었구나. 내 친구 며느리는 벌써 집도 사고 알뜰하게 살더라. 너도 좀 배우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자존감은 점점 깎여나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며 그녀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녀는 더욱 답답해졌고 시댁 방문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며느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는데 마치 심사받는 느낌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시어머니는 비교보다는 격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너도 잘하고 있어. 요즘 맞벌이 하면서 가정까지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며느리에게는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비교당할 때마다 상처받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면 조금 속상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교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것이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의 규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4년 차인 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 규칙을 강요하며 그녀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마다 불만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을 맞아 남편과 함께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시댁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게 가족의 기본적인 예의란다. 너희는 왜 요즘 자꾸 빠지니? 그녀는 이미 회사 일로 지쳐 있었고 남편과 함께 쉴 시간이 필요했지만 거절하면 예의 없다고 여겨질까봐 망설였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 저희도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이번 주말은 쉬려고 해요. 다음번에 꼭 찾아뵐게요.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우리 집안에서는 주말마다 가족이 모여야 해.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으로서 부족한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꾸려갈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전통을 존중하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생활 방식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과 상의한 후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변함없어요. 하지만 저희만의 생활 방식도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말마다 꼭 모이는 것보다는 서로 편한 일정에 맞춰서 만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후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고집을 꺾지 않으려 했지만 차츰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가족 모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기 시작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댁의 규칙을 강요하는 태도는 며느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며느리는 변화하는 삶의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가치관을 완전히 배척하기보다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요가 아닌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을 넘지만 본인은 모르는 시어머니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차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과 간섭으로 인해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녀가 당황한 표정으로 묻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한테 비밀번호 물어봤지. 너희 퇴근하기 전에 와서 청소 좀 해놓으려고.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분명 선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뭐 할 거니? 같이 밥 먹자. 라며 갑작스러운 방문을 예고 없이 통보하곤 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옷차림이나 생활 방식을 지적하며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정갈하게 차려입으면 좋겠어.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의 삶이 점점 시어머니의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엄마가 너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공간이 침해받는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솔직한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일하는 입장이라 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섭섭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후 조금씩 거리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을 넘지만 본인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댁의 행동은 며느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남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피하고 며느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명절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준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를 남편에게 털어놓았지만 공감을 받지 못해 더욱 속상해했습니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시어머니는 예전에는 며느리가 도맡아 했지만 이제는 같이 도와가며 준비하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작은 역할이라도 함께 맡으며 부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기존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지만 며느리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를 공유하며
명절 준비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부터는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기로 했고, 덕분에 며느리는 명절을 보다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협력하면서 편하게 준비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것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족 간의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며느리 역시 시댁 방문을 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이러한 변화를 통해 명절을 더욱 즐거운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명절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대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입니다. 한 시어머니는 이에 대해 예전에는 며느리가 자주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강요를 멈추고 부담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언제 시간 될 때 한번 얼굴 보러 와 꼭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 마음 편할 때 오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며느리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고, 방문 시에도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 며느리는 예전에는 시댁 방문이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어 좋다. 라고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시댁 방문이 더 이상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가족 간의 편안한 만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힘들어요. 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해야 더 맛있다. 라고 지적하거나, 집안 정리를 할 때도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야. 라며 방법을 교정하려 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 시어머니는 각자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나는 내 의견을 존중받고 싶었던 것처럼 며느리의 방식도 인정해줘야겠다. 라고 반성하며 이후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했던 것 같다. 다음부터는 며느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간섭을 줄이고 며느리가 하는 방식대로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가 더 편안하게 시댁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도 관계가 개선되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신다는 느낌이 들자 더 자주 시댁을 방문하고 싶어졌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방식이 다름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비교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며느리는 잘하더라라는 비교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에 대한 경험담이 많습니다.
한 며느리는 커뮤니티에서 항상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당할 때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한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누구 며느리는 이런 걸 잘한다더라라며 무심코 비교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어머니,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위축돼요 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얼마나 그녀를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작은 일에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이 정말 맛있다. 집을 정리하는 내 방식이 참 깔끔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자 며느리도 시댁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더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비교보다는 칭찬을 통해 격려하는 것이 관계를 개선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시댁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라는 불만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한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다시 돌이켜보며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의 시부모를 모시면서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힘든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나는 당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의 며느리는 다르다. 나도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며느리에게 똑같은 부담을 지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며느리에게 집안일과 가족 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대신 며느리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되 각자의 역할을 조정해 부담을 줄이도록 했고, 손주를 돌볼 때도 며느리가 편안한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며느리는 시댁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게 되었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시댁 방문이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어머니께서 저를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 부담 없이 찾아뵐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시어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며느리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가정의 분위기는 더욱 화목해지고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가족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임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며느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변화하면서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가치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과거에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일을 전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의 며느리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명절을 준비할 때에도 한 사람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기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맡겨가면서 부담을 나누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결국 인간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삶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시어머니 역시 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시간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며 서로 대화하고 한 걸음씩 양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타협점을 찾아간다면 관계는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야 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와 이해가 중요합니다. 마치 친구나 직장 동료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고 존중하며 다가가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